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자를 왜곡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딜리트. 자, 문자 도구로 글자 한번 쓸게요. 자, 샘플. 자, 글자 입력하신 다음에 크기도 조금 약간 크게 하시고, 자, 저희가 디자인 목적으로 글자를 좀 왜곡 변형해야겠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게 되면 둘러싸기 왜곡이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변형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자, 이거 선택해 보시게 되면 변형 옵션이 뜨죠. 자, 여기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스타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부채꼴 그러면 부채가 펼쳐진 모양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아래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평평한데 아래가 볼록해요. 반대로 위 부채꼴 같으면 아래는 평평한데 위가 볼록하죠. 아치 그러면 양옆은 수직인데 위쪽으로 구부러지죠. 자, 그리고 돌출 그러면 위아래로 부풀죠. 아래쪽 조개 모양, 그 다음에 위쪽 조개 모양.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시면서 이 모양을 잘 살펴두세요. 특징을 잘 보시는 겁니다. 깃발,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 한번 볼게요. 자, 물고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상승.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잠깐 취소하고 나갑니다. 먼저 글자를 두 개를 준비할게요. 자, 하나는 왼쪽에 놓고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죠. 자, 첫 번째 거는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에서 변형으로 만드는데 부채꼴을 줬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에서 변형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치를 줬어요. 비슷하게 보여도 차이점이 뭐냐면 부채꼴은 양옆을 보시면 사선으로 기울어요. 그런데 아치는 수직이죠. 위에 구부러지는 모양은 같아도 양옆을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부채꼴은 사선이고 아치는 수직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자,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하셔서 변형을 만들 건데, 자, 뭐 할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깃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상승을 한번 줘볼게요.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에서 변형으로 상승 골라줬어요. 자,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가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깃발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높이가 일정해요.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상승은 말 그대로 상승이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차이점을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깃발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높이의 차이가 없는데 상승은 왼쪽과 오른쪽에 높이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다시 명령 취소.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둘러싸기 왜곡을 주는데, 자, 어떤 걸 또 구분을 해볼 거냐면, 자, 이번에는 아래 부채꼴 선택하시고 확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조개를 한번 볼게요. 둘러싸기 왜곡에 변형을 만들 건데, 자, 이번에는 아래쪽 조개 모양. 자, 언뜻 보면 위에는 평평하고 아래 볼록하니까 비슷해 보여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자, 아래 부채꼴은 위는 평평하지만 아래로 볼록한 대신에 여기 양옆을 보시면 수직이죠. 하지만 조개는 위에 평평하고 아래는 볼록해도요, 양옆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렇게 양옆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개 모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형태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령 취소.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변형을 주실 때 둘러싸기 왜곡 중에 변형으로 만들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글자를 원하는 형태로 구부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형태 파악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옵션을 좀 볼게요. 자, 옵션은요, 여기 아래쪽에 구부리기 값이 있는데, 자, 이 구부리기 값은 구부리기 값을 많이 주시면 많이 구부러져요. 값을 0에 가깝게 조금만 주시면 평평하게 펴지죠. 그런데 많이 줘서 값이 음수 방향으로 반대값이 나오면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평평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깃발에서도 보시면 구부리기 값을 많이 주면 많이 구부러져 보이고, 줄이면 평평하죠. 값을 반대로 주시면 구부러진 방향이 틀려져요. 이번에는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옵션들 눈으로 많이 살펴둬야 특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빨리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브젝트 메뉴에서 둘러싸기 왜곡을 보시면 망으로 만들기라고 있죠. 자, 이 망으로 만들기는 뭐냐면 텍스트를 그물로 면분할을 한 다음에 그 그물망의 형태를 바꾸어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망으로 만들기 실행하면 4줄 4칸으로 면적을 분할하겠다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인 흰색 화살표를 사용해서, 자, 여기 해당 포인트들 있죠. 자, 이 포인트들을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고무판에 있는 그림 늘어나듯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쭉쭉 잡아서 늘려가지고 왜곡 변형을 줄 수가 있죠. 하시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핸들 나오면 핸들 잡아서 공유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정점을 잡고 들어가시면 위치, 핸들 잡고 들어가시면 곡률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심한 왜곡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저희가 망으로 만든다는 것은 격자예요, 격자. 가로, 세로로 격자를 만들어서 면 분할하고 그 면 분할된 걸 가지고 왜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잡아서 늘리시면 왜곡이 되죠. 자, 다음으로 도형으로 둘러싸는 것도 있어요. 자, 제가 동그란 모양 선택하셔서 원형, 자, 위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자, 이 두 개의 물체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메뉴에 둘러싸기 왜곡 가서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 하면 동그라미 모양에 맞춰서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에 맞춰서 글자가 왜곡 변형되죠. 자, 이렇게 둘러싸기 왜곡을 만들어 놨는데, 자, 제가 이걸 상황에 따라서 취소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오브젝트 메뉴에서 둘러싸기 왜곡에 풀기 하시면 다시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에서 둘러싸기 왜곡에 풀기 하시면, 자, 이렇게 형태가 풀어진 게 보이죠?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딜리트, 지우기. 자, 다시 한번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글자 한번 쓰겠습니다. 색상은 초기 값으로 바꾸시고, 자,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 샘플. 자, 글자 쓰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원형으로 감싸 볼게요. 자, 원형도 고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린 다음에, 자,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원형과 텍스트 같이 선택.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 둘러싸기 왜곡에서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 하면 텍스트를, 자, 이렇게 도형 안에 들어가게끔 감싸주는데, 자, 저희가 여기서 뭘 알아볼 거냐면, 저희가 하다 보면요, 자, 지금 이 상태는 텍스트 상태로 남아 있어서, 자, 여기 보기 메뉴에서 윤곽선 보기로 보면 텍스트가 그대로 있죠. 자, 미리 보기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오면, 자,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그냥 도형 상태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선택하시고, 자, 현재 오브젝트 메뉴에서 둘러싸기 왜곡 하시면 확장이라고 있어요. 확장. 이 확장을 실행을 하시면 이거를 도형으로 깨트려줘요. 확장. 자, 이번에 보기 메뉴에서 윤곽선 보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도형으로 깨진 게 보이죠.
다시 미리 보기로 돌아오시면 뼈대 보기나 미리 보기나 형태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둘러싸기 왜곡을 사용해서 형태를 변형을 주신 다음에 그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도형으로 변환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습 예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딜리트. 자, 뭐 할 거냐면 동그라미 안에 로고 모양처럼 저희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려면 자, 먼저 색상은 초기 값으로 바꾸시고 자, 원을 하나를 그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원을 축소 복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저는 크기를 한 70% 복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하나만 더 복사할게요. 크기 조절 도구 더블 클릭하시고 자, 105% 정도 복사.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흰색이 채워져서 속의 것이 안 보이니까 채우기 색깔은 없음 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얇은 선이 하나가 더 보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요 선을 따라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편 문자 도구에서 패스상의 문자 도구 고르시고 자,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자, 저는 영문으로 어도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사이 한번 띄우시고 이번에는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이 글자를 쉽게 선택하시는 방법은 블럭을 지정하실 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자, 이 글자를 빠르게 3번 따다닥 입력하시면 문자열 단위로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9포인트 정도 하니까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커졌네요. 자, 그러고 나면 위치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선택하시고 자, 회전 도구 상태로 살짝 돌려가지고요. 자, 위치를 좀 보기 좋게 맞췄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원을 하나를 그려 넣을게요. 자, Alt키 누르고 들어가면 복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도 하나 붙여 넣으시고 자, 다음으로 안쪽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내용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채워 넣을 문구가 필요한데 자, 저는 문자 도구로 자, 구분 스터디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글자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그 다음에 자간격은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자, 여기다 놓으시고 글자는 좀 굵은 글자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글자가 이 동그라미 안에를 꽉 채우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안쪽에 동그라미 선택해서 크기 조절 도구를 사용해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대화 상자 열으시고 자, 95% 정도로 작은 걸 하나를 복사할게요. 자,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95% 정도 축소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구분 스터디라고 하는 글자를 이 동그라미 안에 꽉 채워서 왜곡 변형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오브젝트에서 둘러싸기 왜곡을 하려면 최상위 오브젝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글자 밑에 동그라미가 깔려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자, 저는 이 동그라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자, 오른 마우스 눌러가지고 정돈 보시게 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져올게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글자 밑에 깔려있는 동그라미를 글자 위로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Y 누르면 뼈대보기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글자를 찍으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자와 금방 그 동그라미를 같이 선택을 했어요.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둘러싸기 왜곡, 최상위 오브젝트. 자, 그랬더니 구분 스터디라고 하는 글자가 동그라미 안에 꽉 채워진 게 확인이 되죠. 자, 다음으로 자, 외곽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제일 바깥에 있는 원 선택하시고 획,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 5포인트 정도. 안쪽에 있는 선도 조금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할 건데 선택이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메뉴에서 잠금을 사용해서 잠가 놓을 수 있어요. 선택한 거를 잠궈라.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선분 찍으시면 쉽게 선택이 되죠. 자, 선 두께를 좀 두껍게 할게요. 3포인트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한 로고가 만들어졌네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색상을 집어넣어서 더 예쁘게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보면, 자, 오늘은 문자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문자에는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한 줄 입력, 문단 입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패스상의 문자와 영역 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좀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고 나면 입력되어진 문자는 오른쪽에 속성 패널에서 보시면 글씨체,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행간 조절, 자간 조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변형을 주고자 하실 때에는 오브젝트 메뉴에 둘러싸기 왜곡하셔서 변형으로, 망으로, 그 다음에 최상위 오브젝트로 여러분들이 글자에 왜곡 변형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여러 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생각나서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